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과서 56조 전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그 개념을 좀 정리하시고요. 전류에 대한 개념 정리하시고 수업하면서 한번 정기회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검정기를 배웠었습니다. 시험을 보긴 했는데 금속판에 뭐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판에 전자들이 금속 박으로 밀려나면서, 여기서 좀 힌트 있죠, 이 문제? 네, 전자들이 금속판에서, 잠깐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뭐 아는 얘기긴 하지만, 네, 금속판이면 우리 검정기 잠깐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 검정기 이렇게 그렸었어요. 여기가 금속판이고 여기가 금속박이었는데 전자들이 금속박으로 밀려난다 그랬어. 그럼 뭘 가져갔을 때 이 전자가 금속박으로 밀려날까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띌 때 얘가 밀려나니까 아마도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렇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금속판의 전자들이 금속박으로 밀려나면서 금속박에는 밀려났으니까 전자가 이동해서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되고,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금속박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금속 막대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은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는, 그렇죠? 가까운 곳에는 어떤 종류? 다른 종류. 대전체와 먼 곳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라고 했었고요. 이와 같이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네, 정전기 유도라고 했습니다. 네, 용어 정리를 한번 다시 하는 이유는 이게 오늘 배울 내용도 이 내용하고 같이 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항상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 잠깐만 애니메이션 하나 볼까요? 이 공은 뭐지? 두 손가락으로 공에 있는 전극을 잡으니 불이 켜지네. 우와, 신기하다. 음악 소리도 나네? 우리 둘이 전극에 손을 대고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전극이 붙어있는 공을 손가락으로 잡으면 불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네, 이거 실험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볼이라는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사람 몸에도 전류가 흐르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뭐 포켓몬에 나오는 에너지볼은 아니고 그냥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데 사용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실험 기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죠? 에너지볼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한 숙면까지도 그러니까 손을 잡고 하면은 불이 켜진다고 하더라고요. 소리도 나게끔. 그러니까 그 인체에 전류가 흐르는 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실험 기자재입니다. 네, 교과서 56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기회로, 그러니까 전류에 대해서,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전류는 전자가 움직여서 전기가 흐르는 건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하는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 실험에서 왜 이제 원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해를 돕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걸 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 예로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에 흐르는 거를 이제 전류의 흐름에 비교를 했어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려주고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이제 흐르면 수로
펌프도 문을 이렇게 닫았다가 열면은 이제 높이 차이에 의해서 이제 흐르기 시작한단 말이야. 얘가 흐르면서 펌프가 이제 펌프를 돌려주면은 이렇게 물레방아가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원리를 같이, 잠시만요. 전류가 흐르는 거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닫아주면, 수로문을 아까 열어준 것처럼 스위치를 닫아주면 전지에서 전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흘러주는 거죠.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서 전동기를, 모터를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다시 또 돌아오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 물론 이 전기가 흐르는 게 전자가 이동하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원리를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 수로를 통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각각 이제 뭐에 해당되는지, 펌프가 전지에 해당되는 거고, 이 수문이 이제 스위치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물레방아 이렇게 돌려주는 게 전동기 모터를 돌려주는 거고, 이 물의 흐름을 전기의 흐름, 전자의 흐름, 전류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까요? 그래서 펌프는 전지에 비교를 했고, 네, 수로는 뭐에 비교를 했죠? 네, 도선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도선에. 그리고 그 교과서 56쪽에 보시면은 이게 표가 나와요. 보시면서 이제 채우시면서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치에 해당된다고 했고, 물레방아는 네, 전동기에 이제 대신하는 모델로 사용을 했고, 물의 흐름이 바로 오늘 배울 전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 그 수로에서 펌프를 작동을 하면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전동기하고 전지를 도선으로 연결해서 아까 그림처럼 전기회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동하는 게 뭐라는 거죠? 전자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물이 흐르는 건 물 분자가 이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전자의 이동입니다. 네,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흘러서 전동기가 회전되는 그런 관계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본 거고요. 정리를 합시다. 저 항상 그 개념 정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뭐죠? 네, 그쵸. 마이너스 전하를 띈 거는 전자였습니다. 이 전자가 앞에 그 그림처럼 도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는데,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바로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에 대한 정의죠.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그 전기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게 전류입니다.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선생님, 전하가 뭔가요? 하는데, 그 전하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개념을. 전하는 그 전기라는 거하고 같은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래 전하의 정의는 그 물질이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글씨 알아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쓸까요? 이렇게 정의를 해줘도 이게 또 더 어려워할 수도 있어. 그래서 네, 나타내게 하는 것을 전하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개념으로는 전기랑 같은 말이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많이 어려워해서 좀 해드렸고요. 전기 회로를 아까 이제 회로를 쭉 봤잖아요. 회로도를 이제 또 도식적으로 그려주기도 하는데, 그 전지가 있었고, 여러분들 그 머릿속 개념에는 건전지를 제일 많이 생각하실 텐데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스위치 이런 거를 도선으로 연결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가 전기 회로입니다. 앞에 봤던 그림이 바로 전기 회로이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류예요. 전류에 대한 정의.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그 전기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류입니다. 전류의 정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져 있을 때는 전자들이 굉장히 랜덤하게 마구잡이로 불규칙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여기로, 얘는 어디로, 막 여기 뭐 그 도선 안에서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원자 핵과도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충돌도 하면서 막 불규칙하게 움직여. 그러니까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흐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 지금 스위치가 보시면 열려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스위치가 닫히면, 눌러서 닫혀줬잖아요. 스위치가 닫혀주면은 이 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이 전지 때문에 전자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에 있던 게, 마이너스는 같은 극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좀 헷갈리는 게 하나 나오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보시면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던 것들이 딱 얘를 닫아주면은,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자 이렇게 막 처음에 불규칙하게 막 움직이던 전자들이 스위치를 닫는 거죠. 그는 순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여기서 이제 전자가 마이너스 같은 극이니까 같은 전하를 띠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이동하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여기 불이 켜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전동기를 달아놓으면 그게 모터가 돌아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뭐 헷갈리실까봐 이제 정리 항상 해드려요. 여기 이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계속해서 좀 해드릴 겁니다, 뒤에. 그래서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은 좀 달라요.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를 때, 그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의예요. 그 원래 그 전류의 흐름을 전자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처음에 그냥 전류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는가 봐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이었었겠죠. 근데 나중에 전자가 알다시피 너무 작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게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걸 고치지 않았던 거죠.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전류는 전선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전선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전류의 흐름은 도심의 차들이 도로를 달리는 야경을 생각하면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차들이 도로를 달리듯 전선에서 마이너스 전하들은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렇게 전하의 이동이 이루어지면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전하들이 전구를 통과하면서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때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일 전지에서 전기가 흐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든 마이너스 전자가 오렌지를 거쳐 다른 편 극판으로 옮겨간 것은 분명한데요. 네, 과일 전지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옮겨준 것은 전선이 아니라 화학작용입니다. 화학 반응에 의해 불이파는 플러스 극, 아연파는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되고, 이를 통해 전류가 흘러 전압계를 움직이게 한 것이랍니다. 화학 반응은 아직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전류가 흐른다는 건 마이너스 전하의 길이 끊기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뭐 과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이거 그냥 같이 하자 뭐 하는데, 뭐 언젠가는 이게 또 전류의 방향이 전자의 방향이랑 같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류가 얼마나 센지를 측정하는 기계
기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류계라고 하고, 뭐 다른 것도 측정하잖아. 이렇게 뭐 당분이 얼마나 높은가 이렇게 측정하는 기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빛이 얼마나 밝은가라고 측정하는 기기도 있듯이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나라는 걸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계라고 하고요. 그 전기 회로에서 그 일정한 시간 동안, 단위 시간이라는 게 뭐 1초, 1분, 1시간, 하루 이렇게 정해놨잖아.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실 이 전하는 전자였겠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위는 우리가 암페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겨있는 전류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요. 스위치를 열어놨을 땐 전기가 안 흐르니까,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렇게 0에 표시가 돼 있고,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이제 얼마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계기판에 나타냅니다. 요즘은 이렇게 아날로그 말고 디지털로 되어 있는 전류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시계도 뭐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암페어 A라고 쓰고 대문자 A로 씁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그 앞에서 우리 원소교 하면서도 대문자 소문자를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암페어 대문자 A로 쓰고, 네,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이 단위가 다양해요. 길이도 뭐 1m가 있고 1cm가 센티미터가 있고 미터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암페어도 더 작은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1m가 100cm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암페어가 있는데, 이거는 밀리암페어라는, 여기 좀 보시죠. 밀리암페어라고 읽고, 이 암페어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기판에 어떤 걸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오늘 알고 계실 거는 1암페어다 그러면은 이게 1000mA랑 같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는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아니면 밀리암페어, 아마 두 개만 당분간 쓸 거고요. 이 암페어는, 네, 1암페어는 1000mA.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위 시간 동안에 그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도선이 좀 굵게 표시를 하면 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단면적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통과를 하겠지. 그래서 만약 1초다. 그럼 1초 동안에 이 전하가 얼마나 많이 몇 개가 지나가는가, 그게 나타내는 게 전류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개가 지나갈 때랑 뭐 두 개가 지나갈 때랑 이게 다르겠죠. 아무튼 이거를 우리가 전류의 세기로 정의를 하고, 그 단위로는 암페어를 쓴다는 거까지 우리 이 시간에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과서 57쪽에 수로 확인하기 풀어보시고, 언제나처럼 우리 문제 2개 정도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오늘 배웠던 제일 중요한 키워드 전류라고 하고, 도선에서 사실은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뭐다? 네, 그렇죠. 전자라고 했습니다. 이 전자의 흐름이 전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반대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반면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라고 우리가 정의한다고, 약속한 거죠.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체크 교과서에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수술 확인하기 문제. 이거는 뭐 전기회로에 스위치를 닫자마자 전구에 불이 켜져. 그걸 수도관 속의 물에 비유해서 설명해보자 그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모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델. 똑같다고 동일시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이게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물이 나오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수도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물이 나오는 것처럼, 도선에서도 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지만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닿는 순간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극이 전환이 되면서 얘네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질문하는데 선생님 너무 속도가 빨라는데 쓰기에, 이 동영상 수업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정지하실 수 있어요. 일시 정지하시고 필요하신 거 쓰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류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했고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어떻다? 네,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전기 회로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게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측정할 방법이었고요.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쵸? 그러면 기억, 디귿이 답이 되고 이거는 같다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전지랑 전구를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했는데 자, 전류의 이동 방향하고 전자의 이동 방향을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디였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여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A가 전자의 이동 방향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B가 전류의 이동 방향이 되겠죠.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처럼 퀴즈랑 패들렛의 교과서에 문제 풀고 체크하신 것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